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를 찾아볼 시간입니다. 일단 어제 시장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뚜렷한 주도주가 없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종목들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넥스트칩을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에코프로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HLB 그룹주 전체가 움직였던 가운데 HLB도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LG 디스플레이에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힌 LG전자까지도 수급이 몰렸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택한 종목도 확인을 해보시면요. 오늘 또 이렇게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시장 속에서 태양광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태양광 방산 기업인 하나솔루션 수급이 몰리고 있고요. 2차 전지에는 삼성 SDI, 그리고 반도체 장비 기업인 HPSP, 그리고 로봇주도 수급이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와 완성차 기업인 기아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전히 수급이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기관의 수급도 체크를 해보시죠. 어제 시장에서 기관들이 선택했던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왔고요. 포스코홀딩스와 함께 그리고 어제 또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던 해운주죠. HMM도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왔고요. 엔터주가 연일 강세를 보였던 가운데 JYP 엔터까지도 기관들이 선택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기관들이 선택하고 있는 종목들 체크를 해보시면요. 실적 전망이 좀 엇갈리곤 있는데요. 기관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삼성전기 담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HMM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전히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발표한 네이버,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외국인과 함께 기관들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개인들이 선택한 종목 체크해보시죠. 네, 개인들은 어제 또 HM의 민수를 위해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 이 펜오션 계속해서 담아냈고요. 그리고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와 함께 로봇주인 두산 로보틱스까지 어제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선택한 종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 만큼 더욱더 신중하게 종목을 골라야 할 것 같은데요. 고수님들한테 이 수급을 통한 힌트 바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들 나와주세요. 네, 수급 특징을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 1위가 기아인데요. 어제 김종효 고수가 수급 특징 탑픽 중에서 기아를 꼽은 바가 있었죠. 오늘 주가가 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92,600원 기록이 되고 있고 오늘 두산로보틱스, 한화솔루션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모두 외국인의 매수세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도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한 현대차, 또 한화솔루션 또 동반 매수를 하고 있고 게임주 위메이드도 오랜만에 사는데 오늘 양 시장에서 일단 외국인과 기관 중에서 코스피를 동반 매수한다. 이 규모도 꽤 되는 것 같아요. 임순재 고수님, 요거 좀 의미 부여해도 되나요? 일단은 미국 시장이 계속 좋기 때문에 그거의 여파로 이제 국내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지금 외국인이 2,500억 이상 지금 매수를 하는데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7,000억 이상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단기적인 뷰가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어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좀 그러니까 좀 많이 상승폭이 좀 더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가 같이 그렇게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는 아마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수급 특징 테이버 고수 또 조금 보고 있는 거 있어요? 저는 일단은 특징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다 오르는 상황에서도 두산 로보틱스를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징주 얘기 바로 해서 그러면 칭찬 하나 해드리자면 어제 얘기했던 아프리카 TV 저의 그러한 핍박과 굉장한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아프리카 TV를 굳건하게 이야기했고 오늘 잘 가네요. 네. 일단 내년도 실적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취지직 서비스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오늘은 제가 특징주로서는 두산 로보틱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어제 종가가 조금 재미가 있었어요. 종가? 어제 종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가 약간은 보합 느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합으로 마감이 되면서 시가총액 순위가 딱 50에 이제 안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찌 보면 이제부터는 일주일만 이 정도의 시가총액을 유지를 하고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주가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결국 또다시 코스피 200에 들어갈 거라는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앞서 말씀드린 패낙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러면은 또 오늘도 10%가 뜨고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코스피 49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에코프로 워티의 움직임을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결국
이제 빠르게 편입이 돼서 사주겠다라는 심리로 또 시장이 또 적응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지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이제 뭐 코스피 100에 들어간 에코프로 머티보다는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는 다음 타자 이런 느낌으로 또 수급적인 특징으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규 교수님, 오늘 수급 특징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서 네, 저는 이제 시장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좋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코스피 기준으로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지금 선물에서 10,000계약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수 기준으로 밀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종가까지 종합주가 지수를 이끌 수 있는 대형주들은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조 지표 중에서 ADR이라는 게 있는데 요 ADR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율을 우리가 좀 따져볼 수가 있는데 종합주가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ADR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를 들고 있지 않았거나 뭐 최근에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소외감이 들었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말까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주라기보다는 실제로 매매를 하실 만한 종목을 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이제 화학사업부와 전자사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사업부 쪽에서는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화학사업부에서는 이제 EUV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소재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디스플레이 시각 쪽에 대한 메리트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이슈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좀 특징적인 부분 말씀드려보자면 이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양도세 이슈로 인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군들은 좀 나을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영향이 미비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캠트로닉스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양도세 완화 관련한 수급은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과도하게 기대하는 건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또 토론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세 분의 종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임순재 고수님 안 하셨죠?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정신머리가 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순재 고수님 마지막 종목 한번 네, 들어볼까요? 전 뭐 효성중공업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정부가 수소 관련된 이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소차 확대, 그다음에 이제 수소 충전소 관련돼서 이제 확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뭐 효성중공업 하면 이제 수소 충전소 관련돼서 국내 1위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독일의 린덴 그룹과 이제 조인트 벤처로 이제 울산에 대규모 액화수소 플랜트를 지금 건설 중이고 아마 올 말에 뭐 완공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한 13,000톤 정도의 이제 생산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이와 더불어 이제 가장 그 효성중공업이 올해 강했었던 게 이제 미국의 전력 인프라 관련돼서 이제 변압기 수요가 이제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지금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뭐 AMPC를 지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뭐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된 설비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임순재 고수님의 탑픽 종목 정말 소중합니다. 제가 깜빡한 거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효성중공업 들어가고 다시 한번 종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임순재 고수는 효성중공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꼽았고요. 이재규 고수의 캠트로닉스, 마지막 테이버 고수의 두산 로보틱스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짱탑5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